네, 이번 시간에는 건강증진 이론 보도록 하죠.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설명하는 기초이론을 다룰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증진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건강신념 모델도 있고, 우리 교실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강신념 모델이라던가 건강증진 모형이라던가 또 그린의 프루시드 모형이라던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론 모형이 주로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이외에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이론도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건강신념 모형, 건강 믿음 모형을 보도록 하죠. 요 건강신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행위를 세 가지로, 이 건강신념 모델을 제시한 학자들은 건강행위를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이는 건강증진 행위가 있고요.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 예방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행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행위를 건강 증진 행위, 질병 예방 행위, 건강 검진 행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건강신념 모델학자들은 어떤 행위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제시했냐면 질병 예방과 검진 행위예요. 우리가 질병 예방과 검진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제시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 건강신념 모형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요 건강신념 모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질병 예방 행위 또는 검진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모형에서는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질병 예방 사업이라던가 검진 사업의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 건강 신념 우리가 모형, 요 모형의 일단 목적 알아두셔야 돼요. 질병 예방 행위나 검진 행위를 더 유도하는 것, 즉 질병 예방 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크게 세 개의 변수가, 개인의 지각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변수,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행위 가능성에 관한 우리가 결과 변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개 변수를 설명하는데요. 이 모형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신념 모형은 질병 예방 행위나 검진 행위 설명할 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 행위예요. 행위 중에서도 우리가 예방 행위 또는 검진 행위, 예방 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질병 예방 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건강신념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 예방 행위라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냐면 이 예방 행위를 예방 행위의 가능성, 우리 예방행위의 가능성, 우리 예방행위는 우리가 뭐가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예방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인지된 우리가 혜택, 유익성을 우리가 인지된 혜택 또는 유익성이라고 합니다. 유익성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유익성. 예방행위라면 어느 정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성과 그 다음에 예방행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의 정도를 우리가 장애성이라고 합니다. 장애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예방행위가 수행되는데, 유익성이 장애성보다 크게 인지될 때 예방행위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면,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우리가 질병의 위협감이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위협감. 이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위협감 또는 위험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험감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가, 이것이
예방 행위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건강신념 모델에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예방 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 그랬죠. 예방 행위의 수행 가능성은 우리가 예방 행위를 통해서 얻는 유익성, 예방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 예방 행위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의 정도, 장애성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유익성이 좀 더 크다라고 인지했을 때 예방 행위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요 위협감, 즉 질병에 대한 위험감이 높을수록 예방 행위의 수행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협감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우리가 위험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지각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두 가지가 우리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해서 내가 예방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민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감성. 우리가 민감성은 예방 행위 하지 않으면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각하는 정도를 민감성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위험감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이 내가 예방 행위를 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지각하는 정도를 우리가 심각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민감성과 심각성이 위험감을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위협감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 행위는 유익성과 장애성 비교했을 때 유익성이 클 때, 그다음에 위험감이 높게 인지될 때 예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위험감은 민감성, 심각성이 영향을 주더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요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사회, 예, 그죠?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교재 보시면은 우리 경제적이 아니라 예, 인구 사회학, 그죠?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하고 우리가 구조적 요인, 구조적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 매개 변수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위협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유익성과 장애성을 인지하는데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민감성이나 심각성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는 인구 사회학적 구조적 요인과 그 다음에 이 행위에 대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에 대한 계기가 우리가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이 행위에 대한 계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행위에 대한 계기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참여하도록 자극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계기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계기가 위협감을 인지하는데 매개,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형에서는 예방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절할 수 있는가? 5가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인구 사회학적 구조적인 요인은 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매개 변수이긴 한데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5가지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질병에 대한 민감성, 예방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지각의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감성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요인이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면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익성이라던가 장애성 이런 것들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예방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장애점이 있는가 인지하는 정도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행위에 대한 계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에 대한 계기를 조절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해서 또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행위에 대한 계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방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가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조절을 통해서 예방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이 우리가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그래서 건강신념 모형, 그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우리가 위협감도 영향을 주고 유익성 장애성도 영향을 주는데 유익성 장애성을 비교했을 때 유익성이 더 크게 인지됐을 때 예방행위의 수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협감을 인지했을 때 예방의 수행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위협감은 두 가지가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민감성과 심각성이 결정을 하더라는 거고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인구사회적 구조적 요인, 행위에 대한 계기 이런 것들이 매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인구사회적 구조적 요인은 조절할 수 없는 거고요. 행위에 대한 계기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방행위의 수행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5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행위에 대한 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걸 이해하시면 될 거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으로 소개된 것이 뭐냐면 건강 증진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증진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들 이 건강신념 모형은 건강행동 중에서도 질병 예방행위 설명할 때 우리가 적절한 모형이고요. 요 펜더 교수가 제시한 건강증진 모형은 우리가 건강증진행위 설명하는데 적절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조절해야지 건강증진행위를 더 유도할 수 있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모형이 건강증진 모형이에요. 이 모형도 뭐를 잘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수정된 건강증진 모형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제시됐고 90년대 수정이 돼서 제시했는데 지금 사용되는 건강증진 모형은 수정된 건강증진 모형입니다. 1996년도에 제시된 것 그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강증진 모형에서는 우리가 3가지 변수가 나오죠. 개인의 특성과 경험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위 결과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증진 모형에서는 크게 3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형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 증진 행위라는 결과예요. 건강 증진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 알으시고, 그러면은 이 건강 증진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 행위,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 건강 증진 행위는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도 있고요. 즉각적으로 뭐 금연을 한다던가 금주를 한다던가 이런 즉각적으로 이 건강 증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건강 증진 모형 같은 경우는 건강 증진 행위를 더 수행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 즉각적인 행위가 있고 계획적인 행위가 있대. 여러분들 즉각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절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우리가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계획적 행동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증진 행위를 더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가?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증진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계획적으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개인의 특성과 경험 변수하고 인지와 정서 변수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의 특성과 경험, 여러분들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떤가,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런 특성과 경험, 우리가 개인의 특성이라던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경험이 우리가 중간 변수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행동하는데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던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는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계획적으로 행동을 많이 변화시키려면, 건강적인 행위를 많이 유도하려면은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인지와 정서 변수를 우리가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인지와 정서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지와 정서 변수로 팬더 교수가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이 건강 증진 행위를 하면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인지하는 것을 우리가 유익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익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건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우리가 장애성이라고 합니다. 장애성. 여러분들 보건교육을 통해서 유익성은 높여줘야, 높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성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낮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죠. 자기 효능감. 자기 능력감 그래도 돼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건강 증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각하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보건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높여줘야 되겠죠. 높여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정서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정서가 영향을 주는데 정서에는 긍정적인 정서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도 있겠죠.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보건교육을 통해서 높여야 될 거고 부정적인 정서는 낮춰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사전에 건강적인 행위를 계획해서 행동의 수행 가능성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건교육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더라.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계획적으로 행동하도록 보건교육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요 영향 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향 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 예를 들자면 근로자라면 최근에 인사고과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담배를 끊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상황이 계획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대인관계. 만약에 학생들이다. 학생들 구명교육할 때 우리가 친구관계가 어떤가. 그 다음에 부모 관계가 어떤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떤가,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 특히 토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 모형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건강증진 모형은 어떤 행위 설명할 때 적절하냐면 건강증진 행위예요. 건강신념 모형이 예방행위 설명할 때 적절하다면 건강증진 모형은 건강증진 행위 설명할 때 적절하다는 거고요. 결국은 목적이 건강증진 행위를 다 유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데 건강증진 행위는 즉각적 행동이 있고 계획적 행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얘보다는 계획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적 행동하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개인의 특성과 경험 변수, 인지와 정서 변수가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개인의 특성과 경험 변수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더라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재할 수 있는 변수는 뭐냐? 즉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인지와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유익성은 높이도록, 장애성은 낮추도록, 자유효능감은 높이도록,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는 높이고 부정적인 정서는 낮춰서 계획적으로 행동을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모형에서는. 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에 상황과 대인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 모형, 증진 모형, 요거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그린의 프루시드 모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신념 모형이라던가 건강증진 모형에서 볼 것 같으면 질병 예방행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가. 우리가 건강신념 모형에서는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행위에 대한 계기 이런 걸 보건교육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결국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 모형에서는 건강증진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인지와 정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활동이 뭐냐. 결국은 건강신념 모형에서 예방행위를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건강증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와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건활동 중에서 보건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예방행위나 증진행위를 더 증가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예방행위라던가 건강증진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린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프리시드 모형이 80년대에 제시됐고요. 프리시드. 이가 들어가야 되죠. 프리시드 모형이 우리가 80년대 제시됐고, 90년대 와서 프로시드 모형을 더 추가했어요. 프로시드 모형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뭐와 관련된 모형이냐면 신념 모형이나 증진 모형에서는 결국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보건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크게 두 개 모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개 모형, 프리시드 모형이 있고요. 프리시드 모형이 있고, 우리가 프로시드 모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보건교육 과정 중에서도 진단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진단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프로시드 모형은 우리가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보건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인데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진단 과정을 설명하는 프리시드 모형과 계획수행 평가를 설명하는 우리가 프로시드 모형, 이렇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모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단계수로 따지자면은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리시드 모형은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단계가 진단 단계인 프리시드 모형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6, 7, 8, 9단계가 프로시드 모형하고 관계 있어요. 계획수행, 평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9단계를 설명할 수 있으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우리가 각 단계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모형으로 구성되고 9단계로 설명한다더라. 우리가 보건교육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1단계부터 9단계로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1단계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사회적 진단입니다. 사회적 진단. 여러분들 요 사회적 진단. 보건교육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지역사회에 대해서 진단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삶의 질이 어떠냐, 건강 수준이 어떤가, 즉 유병률이나 사망률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강 문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것을 사회적 진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역학진단이라고 그래요. 역학진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회적 진단 단계에서 파악한 광범위한 건강 문제 또는 건강 수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학 진단에서는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규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그 다음 단계에서 규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강 문제가 규명이 됐다. 그러면은 이 건강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행동이라던가 환경, 우리가 어떤 행동 요인과 환경 요인이 관련성이 있는가, 행동과 환경 요인을 진단하는 것을 행동 환경 진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2단계에서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파악했잖아요. 구체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행동 요인,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거죠. 파악하는 것이 행동 환경 진단 단계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그 행동 환경 진단 단계에서 우리가 행동 요인을 파악할 때 어떤 걸 파악해야 되냐면
건강 문제와 관련된 행동 요인, 행위 요인, 비행위 요인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행위, 치료행위 파악하고, 중류도 파악하고, 가변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타겟 행위가 뭐냐, 이런 걸 결정을 하고 행동의 목표를 진술하게 될 거다는 거고요. 환경 요인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뭔가, 중요한 환경 요인이 뭔가, 가변성이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변화시킬 수 있는 타겟가 되는 환경 요인을 파악하고 목표를 기술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환경 진단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단계 시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4단계는 그러면 이 3단계에서 행동과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이 4단계에서는 뭘 파악할 거냐면 이 행동 요인 중에서도 우리가 건강 행동 그 타겟가 될 수 있는 행동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겟가 되는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행동의 결정적인 요인, 우리가 건강 행동과 관련된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는 건강 행동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요. 건강 행동의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지 보건교육을 통해서 뭘 바꿀 수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보건교육을 통해서 뭘 바꿔야 되는가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생태학 진단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태학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가를 파악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건강행동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데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지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생태학적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4단계에서는 건강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보건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건강결정 요인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그리는 건강결정 요인을 3가지로 분류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건강결정 요인 3가지, 우리가 소인 요인이 있고 강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촉진 요인이 있죠. 이 3가지 요인을 구분하는 것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옵니다. 건강결정 요인을 이 3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여러분들 소인 요인, 요거는 성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선행이라고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건강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갖고 있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소인 또는 갖고 있는 성향 또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갖고 있는 요인들을 우리의 소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은 소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회경제적 상태라던가, 뭐 연령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가족 규모라던가, 성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건강 행동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태도, 신념이라던가 또는 뭐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인 요인인데요. 근데 지식, 태도, 신념은 바꿀 수 있는 거고 사회경제적 또는 뭐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은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인 요인에서 중요한 거는 지식, 태도, 신념 같은 우리 내재된 요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걸 소인 요인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강화 요인이라는 것은 건강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지속시키거나, 즉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강화 요인이라고 그러고요. 강화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의 반응, 친구의 반응, 선생님의 반응, 보건의료인의 반응, 이런 것들이 행동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중단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청소년이다 이러면은 그 친구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연 행동을 지속할 수도 있고 또는 중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쯤이 강화 요인쯤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촉진 요인, 촉진 요인은 행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해서 가능 요인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요 가능 요인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건강 행동이 가능하려면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이용 가능한가, 접근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 촉진 요인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과 자원의
활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촉진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행동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가능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구나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 상태학적 진단 단계에서는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게 교육 상태학적 진단인데 결국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소인, 강화, 촉진 요인 이걸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 상태학적 진단이죠. 왜 그러냐면 이걸 파악해야지 보건교육을 통해서 뭘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4단계에서는 소인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단계는 이제 교육의 내용이 파악됐잖아요. 그러면은 보건교육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정책은 어떻고 또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활용할 수 있고 뭐 어떤 제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을 행정정책진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 행정적 능력, 자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인력, 물자, 시설, 예산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자원이 어떤가, 정책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5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이라던가 또는 우리의 정책을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 우리의 정책 진단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진단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프리시드 모형과 관련성이 있는 단계예요. 다시 우리가 프리시드는 진단과 관련된 모형이다. 진단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 1단계 사회적 진단, 지역사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문제 파악하는 것. 2단계가 그 광범위한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파악하는 거고 3단계는 이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행동 요인이나 환경 요인 파악하는 거고요. 4단계는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소인, 강화, 촉진 요인 이런 것들 파악해서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뭐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교육 상태학적 진단. 5단계는 이제 교육의 내용을 파악했으면은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미리 알아봐야지 교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이나 정책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도 진단 단계에 해당되는 우리 프리시드 모형 요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했으면은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 6단계가 우리 6단계는 6단계부터 8단계가 프리시드 모형인데 이 프리시드 모형은 6단계부터 9단계가 들어갑니다. 우리 6단계는 수행 단계예요. 수행 단계. 여러분들 요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건교육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의해서 수행하고 하는 단계가 우리의 수행 단계겠고요. 7, 8, 9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7, 8, 9는 평가와 관련돼 있어요. 평가와 관련성이 있는데 이 7단계가 뭔고 하면은 과정평가입니다. 과정평가. 여러분들 요 과정평가가 있고요. 과정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8단계가 효과평가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역량이라고도 그래요. 역량평가라고도 그럽니다. 평가. 그 다음에 9단계가 성과평가라고도 하고 결과평가라고도 그래요. 결과평가. 그래서 평가 단계 7, 8, 9는 평가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평가 단계는 우리가 그리는 과정, 효과, 성과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했고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수행 활동이 어떻고 이런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진단이 됐는가, 제대로 프로그램이 계획됐는가, 수행 중에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과정평가고요. 그 다음에 효과하고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효과평가와 성과평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하되 우리가 이 효과평가는 변화 정도 중에서도 단기적인 변화, 예를 들자면 지식, 태도, 신념, 행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단기적인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평가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건강 수준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성과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률이나 유병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평가에서 평가돼야 되는 것, 효과평가에서 평가돼야 되는 것, 성과평가에서 평가돼야 되는 것, 어떤 내용이 어디서 평가돼야 되는가, 요거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요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과정평가를 묻는다.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게 효과하고 성과잖아요. 단기적인 변화, 장기적인 변화. 변화 정도와 관련성 없는 건 다 이루어 놓으시면 돼요. 과정평가.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변화는 단기적인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면 효과평가와 관련성이 있고요. 장기적인 변화를 설명했다. 성과평가를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시드 모형은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보건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인데 크게 두 개 모형으로 나눠진다. 단계수로 따지자면은 9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거 알아보시고 우리 1단계부터 5단계가 진단 단계인데 각각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단돼야 되는가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시드 모형은 계획수행 평가 단계라고 했잖아요. 모형이라고 그랬죠. 6단계부터 9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수행은 계획수행, 7, 8, 9가 평가, 7, 8, 9는 다 평가인데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평가돼야 되는가 이렇게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증진 사업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요 모형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건강신념 모형, 건강증진 모형, 프로시드 모형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림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건강신념 모형은 질병 예방,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도 질병 예방 사업 설명할 때 적절한 모형인데 우리가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가 5가지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5가지 뭐뭐 들어가는가 알아보시고 건강증진 모형은 요거는 건강행위 중에서도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도 건강증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증진 사업 안에 예방 사업도 들어가고 건강증진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건강증진 행위를 설명할 때 적절한 모형이고요. 건강증진 행위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가, 즉 인지정서를 조절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죠. 여러분들 신념 모형이나 건강증진 모형에서는 결국은 예방 행위를 더 유도하거나 증진 행위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절을 하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건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설명하는 모형이 프로시드 모형인 거죠. 그래서 두 개 모형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요. 신념 모형하고 증진 모형을 이렇게 혼동시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어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들어간 용어가 유익성, 장애성. 이거 공통으로 들어갔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요인 중에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예방 가능성을 설명할 때는 민감성, 심각성, 행위에 대한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증진행위, 즉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증진행위를 유도하는 이 건강증진 모형에서는 우리가 자기효능감이라던가 정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익성, 장애성 개념을 양쪽에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 개념에서도 어떤 것이 좀 차이가 있는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용어 개념이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죠. 요걸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 알아두시고 요거 2가지 목적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부분이 어딘가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어 개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또 차이가 있다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장의 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다뤘고요. 시간 관계상 문제는 우리가 같이 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답이 아마 바꿔야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장 우리가 출제 빈도가 전체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역학 질병관리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